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명분 찾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 10수명을 지목할 수 있는 그런 장사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토론한 후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번복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번복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DJ를 언급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 정당을 금지시키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이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또 이번에 또 약속을 또 어기자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부담스러우면 지키면 되는데 지금 지키기는 싫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할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측근들이 나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표 원내대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를 은퇴했다가 1995년에 복귀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 번복의 명분을 찾다가 급기야 이제 DJ까지 거론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약속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라면 국민들에게 번복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겠죠. 특히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할 명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너무 많은 실언을 해왔죠. 가장 최근에는 본인 입으로 국회 본회의장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혔죠, 입장을. 그런데 막상 체포 동의안이 또 다시 청구되자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애원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 이번 공약 파기는 거짓말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찾아 나섰고 DJ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를 복귀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왜 다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국민에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어땠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렸을 때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친이재명계 인사들은 과거로 돌아가든 현재도를 유지하든 어쨌든 간에 약속을 지키려고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를 지금 한창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 같은 움직임, 급기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노했습니다. 울화가 터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과 견주려고 한 것이냐,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도 극복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했으며 전자산업도 발전시키고 복지를 높였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설명하면서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DJ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제 공약 파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고 민주당을 위한 것이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민주당 얘네들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 정당이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대안이 있느냐,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이 있는데 대표할 사람이 그렇게 없겠느냐, 대안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민주화의 원천이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의 사당화됐다.
실제로 지금 패권 정치에서 1인 정당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도를 높였습니다. 비난 강도를.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일갈을 했습니다. 선당 후사가 제1의 덕목 같지만 이제는 당보다 나라를 우선 걱정하는 선국 후당이 돼야 된다. 이 대표가 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위 사법 리스크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여당과 대통령을 비판만 하지 않느냐. 그게 또 원외뿐만 아니라 원내에서조차도 참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떨어지고 대표 본인의 자질이 없으니 소속 의원들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직 대표로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냥 한다는 것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또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반대하고 사표를 내라고 하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비판했습니다. 홍문내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DJ에 빗대서 발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지금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비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당은 이제 더 이상 전라도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동자를 거론하지 마라. 오직 이재명만 바라보고 이재명 뒤치다거리만 해라. 역사에 이런 해괴한 정당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 검찰 독재? 웃기는 소리. 그럼 나쁜 놈 천지인데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가만히 두는 게 정상인가? 악질 홍익표야. DJ가 번복한 내용과 이재명이 뒤집어내는 것이 같은 수준이냐? 저것들은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이런 정신머리로 원내대표 그 당의 수준 대단하겠다. 귀태 홍익표 나가도 한참 나갔다. 감히 선생님을 끌어들이다니.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제도와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 등을 토론한 후 결정한다는데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기,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앙위원회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마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쟁이당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